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8일,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한 주를 좀 정리해보고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또 세워보는, 또 일정들을 챙겨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 셀트리온 mRNA 백신 개발하는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슈가 좀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이제 같이 협력해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그 트라이링크라는 미국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요. 이게 굉장히 주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더나 쪽에도 이제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그만큼 이 LNP, mRNA 이제 요 물질을 또 감싸는 그 기술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고 또 이제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합병 이후 이제 신약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주가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도 합병 이후 이제 단일 회사로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진석 지금 수석 부사장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 이제 명예회장님의 이제 장남이죠. 그 ADC 인수한 익수다라는 회사에 이제 거기 이제 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향후 이제 합병 이후 지배구조가 이제 확실히 이제 잡히고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제 후계 구도 이게 이제 소유와 경영을 이제 분리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신약 개발이라는 어떤 중요한 중차대한 어떤 역할을 아마 서신석 부사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번에 익수다 이제 이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도 합병 이후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은 상태로 계속 받으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일단 신약 개발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또 이재용 삼성그룹의 이제 부회장의 이제 가석방 여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뭐 여론 자체도 그렇고 이제 가석방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요. 이게 사면일지 가석방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 그룹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여기에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또 이제 오늘입니다. 예, 오늘 밤이 아니라 11일 밤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폴더블 폰을 이제 공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음 한 주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IPO가 이제 다음 주 다섯 종목 매일마다 있죠. 그 부분도 한번 일정 챙겨드리면서 다음 주 전략을 세우는데 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요, S&P 500 지수가 0.17% 상승했고 다우 지수가 0.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4% 약세. 그래서 약간 좀 혼조로 마감됐고요. 뭐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 조금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이제 10만 명 이상 이제 확진자가 좀 발생하면서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 뭐 계속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뭐 이런 것들에 그래서 어제 이제 S&P 다운은 올랐고 나스닥은 좀 내렸고 그래서 뉴욕 거래소 보면 TSMC가 조금 밀렸고 알리바바가 좀 밀렸고 JP모건 좀 올랐고 해서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것 같고요. 주요 기술주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고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은 조금 올랐고 이제 약간 혼조 보합 정도네요. 테슬라는 2% 정도 밀렸고 그래서 이런 어떤 약간 혼조 장세로 마감을 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많이 한 종목들 뭐 이런 거 보기 전에 이게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합산 순매도에서
곧버스죠. 지수가 이제 내려가면 이익이 나는 거, 더블로 이익 보는 거, 요걸 개인이 2천억 넘게 순매수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뭐랄까, 개인이 조금 제대로 방향을 타는 흐름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포스코 카카오가 개인이 많이 샀죠. 외국인 기관은 많이 팔고, 요 정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동시 순매수 쪽에서 보면요,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1조 7천억을 이제 순매수했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신규 상장했는데 하루 만에 3천억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한가 이제 들어갔고요. 삼성 SDI가 이제 2,800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도 뭐 2차전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바이오 쪽에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반도체 바이오가 좀 위로 많았던 것 같고, 반도체 전기전자 바이오 이 정도가 수급이 좀 좋았던 한 주였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 690억, 그리고 뭐 심텍이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반도체 테스도 이렇게 순매수 상위에 포진되면서 금요일에 4% 상승해줬고, 알테오진이 11%, ADC 쪽에서 일산 결과 좋게 발표되면서 11% 정도 상승했고, PSK, 유진테크 뭐 이렇게 반도체 쪽,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이번 실적도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반도체 바이오가 이번 한 주에 수급도 좋았고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8월 12일이죠. 목요일이네요. MSCI 이제 정기 변경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상장에서 굉장히 세게 올라온 것들, 뭐 SKI 테크놀리지라든지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온 에코프로비엠이나 카카오게임즈 이런 것들이 좀 신규 편입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개선되죠. 그래서 한국 시간 12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은 8월 31일에 이제 적용될 예정이고요. LG 생활건강 우선주가 편출, 빠지게 되는 그런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8월 6일, 이제 엊그제 상장한 카카오뱅크, 10일에 상장한 크래프톤이 시총이 뭐, 이제 카카오뱅크는 30조 넘게 됐고, 크래프톤도 한 20조 내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특례 편입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은 8월 말에 이루어지겠지만, 이를 예상한 액티브성의 어떤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그 신규 상장 종목이 월요일부터 HK 이노엔, 이 바이오 종목이죠. 요거 예상 시총이 이제 1조 7천억.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이제 크래프톤 예상 시총이 이제 공모가 기준입니다. 24조. 그리고 원티드랩, 플래티어, 엠로라는 종목이 수목금 이렇게 또 상장하는데, 시총은 뭐 1,000억에서 뭐 900억 이렇게 되는 조금 이제 작은 기업.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주에 딥로이드라는 또 이제 AI 의료 관련된 기업이 또 상장하는데, 공모가 기준으로는 1,900억 정도 됩니다. 같은 날 한컴 라이프케어도 3,700억 시총 규모로 이제 상장을 하고요. 롯데렌탈도 8월 19일 날 1조 7천억, 2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시총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일정이 이렇게 좀 빡빡하게 있는 거 이번 달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크래프톤이 공모가 대비 밀리면 조금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 이제 락인 걸려 있는 물량이 풀리는 그 보호예수 일정을 보면 요게 좀 중요하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9월 18일, 뭐 다음 달 뭐 아직 한 달 이상 남긴 했지만 해제 수량 규모 자체가 꽤 큽니다. 5천만 주, 시가총액으로 치면 11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부분보다는
뭐 일부 이제 최대 주주가 블록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혹이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 이제 보유 수가 풀리는 요 전에는 예, 매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셀트리온과 이제 mRNA 백신 개발을 이제 손잡은 트라이링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일 거고요. 합병 이후에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부분들,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 부분들, mRNA 플랫폼을 이제 만들게 돼서 이제 그걸 또 그 항암 신약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향후 이제 기대감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매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제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죠. 셀트리온이 미국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손잡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mRNA 백신 개발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상대 회사인 트라이링크에 관심이 쏠린다.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트라이링크는 지금 미국에서 mRNA 플랫폼 기반 CDMO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 뭐 단순히 이제 위탁 개발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 mRNA를 CDMO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업체지만 이 mRNA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인체에 들어갈 때는 분해가 된다 했죠, 쉽게. 그래서 그걸 이제 감싸는 물질 기술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보관과 유통할 때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그래서 그 감싸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mRNA 원료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인 5 프라임 캐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있어야 이제 이걸 뭐 위탁 생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ST팜이 요 mRNA CDMO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 LNP 기술을 사왔죠. 근데 그거를 전 세계 권리를 사온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 것만 사왔죠. 그만큼 기술을 사오는 것도 어렵고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손을 잡게 된 것도 셀트리온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글로벌적인 입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무나 손을 잡진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쉽게 분해되는 mRNA가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5 프라임 말단에 보호막을 씌워서 단백질을 생산하면서 mRNA가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링크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 5 프라임 캐핑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임상 1, 2상 당시 후보 물질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생산할 때도 5 프라임 캐핑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에스팜이 이 기술을 확보해서 국내 특허를 이제 출원한 상태에 있죠. 이번에 체결한 계약을 통해서 트라이링크는 셀트리온의 임상 1상과 2상을 진행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이제 모더나한테 제공한 것처럼 mRNA 공정 기술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트너가 된 거죠. 셀트리온은 트라이링크의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mRNA 공정 설비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할 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mRNA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암 등 다른 질환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셀트리온 관계자가 얘기하기로 트라이링크는 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 협업을 통해 현재 유행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mRNA 백신 글로벌 수혜주는 따로 있다. 뭐 모더나가 이제 가장 큰 수혜, 모더나 뭐 바이오엔텍 같은 회사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보지만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버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LNP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리고 이제 mRNA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유전체 정보를 시퀀스로 이제 읽는 기계가 필요한데, 일루미나라는 기업이 그 기계를 독점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또 이제 이런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한테 팔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큰 수혜를 보고
뭐 소위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 트라이링크도 역시 세계 유일 상업용 5 캐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 기업과 손을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했다. 셀트론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파트너를 이제 맺게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가 좀 기대되는 그런 어떤 행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큐어백 등 mRNA 코로나 백신을 출시했거나 승인을 앞두고 있는 빅파마들의 주가가 연일 득세하고 있다. 이들 빅파마가 백신 최종 개발사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로열티를 받는 숨은 글로벌 수혜주는 따로 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시퀀스 이제 분석이 일단 필수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일루미나가 이 유전자 해독 장비 개발사이고요.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뭐 유명인들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을 1억 원 큰 돈에 이제 해줬었는데 2011년 100달러 약 11만 원대로 떨어뜨린 장비를 제작해서 누구나 유전자 검수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되면서 보급형 시대로 이제 됐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모더나, 화이자, 큐어백 등 mRNA 코로나 백신 개발사들은 유전 분석 장비 1위 일루미나 제품을 쓰고 있다. mRNA 방식이 차세대 백신으로 자리 잡으면 일루미나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변이 추적 모니터링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 일루미나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mRNA 백신에 사용되는 약물 전달체 특허도 원 개발사들은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회사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물 전달체 지질 나노 입자 요 LMP 이게 이제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께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중심에 아비투스라는 기업 그리고 아큐트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주가 급등했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요 기술을 확보하면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이제 그런 기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아비투스라는 기업이 제네반트라는 기업의 LNP 권한을 넘기기 전에 아큐트러스의 LNP 기술을 라이선스 아웃했고, 이 아큐트러스는 다시 모더나와 큐어백에 재라이선싱을 했다. 좀 복잡하죠. 뭐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LNP를 사용한 코로나 백신이 많이 팔릴수록 아비투스, 제네반트, 로이반트는 뭐 가만히 앉아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구조다. 이제 로열티를 주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삼성이 많이 팔면 퀄컴에 계속 이제 로열티가 나가는 것처럼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모더나 역시 특허권 보유자의 승소율이 높은 미국 산업 특성상 결국 제네반트의 로열티를 지불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 소송 중인데 뭐 결국은 지불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업계에서는 좀 해석하는 것 같고요. 이 제네반트의 모회사 로이반트는 조만간 3분기 중에 나스닥 시장에 ROIV라는 종목명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아직은 상장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장하면 이거 기대가치 꽤나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SK가 이 로이반트에 2,200억을 투자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야, 이 SK 진짜 투자 잘하네요. 진짜 투자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로이반트 상장 후 보유 지분의 최소 50%를 향후 3년간 매각하지 않는 보유예수 조건에 동의한 걸로 같이 가겠다. 그래서 요거 로이반트 상장할 때 SK 주가 움직임 꽤나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mRNA를 만들 때 들어가는 5 캐핑도 미국 트라이링크가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손잡은 기업이 이거 못 들어봤다고 허무맹랑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손잡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기술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셀트리온이 정말 굉장히 또 좋은 어떤 기회,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트라이링크 지적재산권 5 캐핑이 인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업화까지 성공한 다른 회사의 제품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mRNA 백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와이브 캐핑 병목 현상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금 뭐 딸리는 거죠, 공급이. 트라이링크는 기존 샌디에이고 공장 확장을 계획 중이다 해서 이거 어떻게 셀트론이 잘 설비 구축해 가지고 같이 손잡고 공급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업과 뭔가 접점을 가지면서 같이 한다는 거는 향후 굉장히 좀 기대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5 캐핑 가격이요 0.0012g에 197달러 220만원. 야,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설비 규모도 클 필요가 없는 거죠. 항체 의약품만큼 이렇게 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적은 양으로 이제 이렇게 고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대단한 기술인 것 같고요. 어쨌든 트라이링크 모회사 마라바이 라이프 사이언스 홀딩스는 mRNA 백신 수혜에 힘입어서 지난해 11월 나스닥 상장했습니다. 주가 볼까요? 주가가 지금 상장 이후로 그래도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지금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5천억, 6천억, 6조 가까이 되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 가치를 크게 받고 있네요. 확실하게. 이게 결국은 뭐 셀트린이 손잡은 회사라고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를 좀 더 보면요. mRNA 방식의 백신을 시판 중인 화이자와 모더나는 유전 물질 mRNA와 보호층인 지질 나노 입자를 결합하는 독자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mRNA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이자는 바이오엔텍에게서 이전받았고 모더나는 미국 트라이링크에서 해당 기술을 이전받았다.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은 두 회사 모두 미국 아뷰투스에게 로열티를 내고 쓰고 있다.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은 미국 아뷰투스와 영국 제네반트 등 4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여러 특허들이 미국과 미국, 영국, 독일이 그냥 쥐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지금 화이자 거보다는 모더나께 조금 우위에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체크해보죠. 이제 히트 뉴스에서 나온 한 또 연구자의 어떤 내용인데요. mRNA 백신 개발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해서 결국 이제 mRNA 관련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고 LNP 등 전달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 문제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플랫폼과 LNP 개발을 할 때는 특허권 회피에 대한 전략을 갖고 연구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는 회사들과 손을 잡는 게 가장, 파트너십을 맺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독자적으로 이걸 처음부터 막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면 사실 그거 좀 굉장히 불확실해지죠. 근데 이미 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손잡는 게 일단은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대부분의 기술은 이미 특허로 등록돼 있다. 생각보다 신규 특허를 등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화이자와 공동 개발을 바이오엔텍은 자체 LNP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 보이고, 하지만 백신의 보관 조건을 살펴봤을 때 화이자의 LNP 기술이 좀 더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 기술이. 그래서 화이자 백신의 영구 보관 조건이 영하 70도, 근데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약 6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이는 두 회사의 LNP 기술의 차이 때문으로 추측된다. 근데 이제 모더나는 미국 트라이링크에서 해당 기술을 이전받았고 조금 더 이제 우수하다고 그렇게 좀 평가되는데, 셀트론이 그래도 조금 더 우수한 쪽의 기업과 파트너를 맺게 됐다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LNP 개념에 대해 좀 더 보면 mRNA는 온도나 화학물질 등 주변 환경에 취약하다. 또 몸속에는 RNA를 분해하는 여러 효소가 있다. 때문에 mRNA 백신을 우리 몸에 주사해서 항체 생성을 유도하기까지 다양한 신체 환경에도 안정하게 물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된다.
이처럼 신체 환경으로부터 mRNA 백신 물질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LNP다. 그래서 LNP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이 관련된 기술과 기업들의 어떤 행보가 계속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셀트론도 이제 그럴 거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기사에서 이제 제시했던 전략인데요. 올 초에 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국내 연구자가 플랫폼 개발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좋을까요? 했는데 일단 트라이링크와 같은 곳에서 이미 제작된 것을 토대로 mRNA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토리우스, 론자 등에서 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검증된 샘플로 연구에 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연구팀에서 공동 연구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mRNA 플랫폼을 몇몇 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뭐 갖고 있는 검증된 곳에서 일단 같이 연구를 임하는 게 좋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셀트론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셀트론 주가도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고요. 수급도 보시면 기관들도 순매수하는 흐름, 외국인도 좀 순매수하는 어떤 기조의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전체 흐름에 있어가지고도 셀트론 그룹주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장기 평선을 좀 하회한 게 좀 아쉽죠. 왜냐면 하회하게 되면 이제 매물이 좀 또 뚝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굉장히 강력한 수급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또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는 어느 정도 좀 전환되려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하반기 이제 합병과 함께 이런 또 mRNA 백신 개발하는 어떤 일정 모멘텀들이 또 있다는 측면을 볼다면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의 가능성은 좀 높아진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 나온 기사죠. 엊그제네요. 8월 6일. 이 기사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신약 개발 드라이브 건 셀트론이다. 장남 서진석 지배력 강화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일단은 그 홀딩스 간에 합병을 했는데 셀트론 스킨 큐어까지 같이 합병했어요. 요건 좀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 요걸 같이 합병하게 되면서 요 셀트론 스킨 큐어가 셀트론하고 이제 헬스케어 주식을 좀 들고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요걸 합병하게 되면 나중에 그 지배력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셀트론과 헬스케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배력을 좀 강화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셀트론 그룹 지배구조 단순화되기 때문에 향후 지분 승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유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면요. 셀트론 그룹이 최근 단일 지주사 체제가 형성되면서 서진석 셀트론 수석 부회장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그리고 여기 치료제에 이어서 백신 분야 진출을 알리는 등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진석 수석 부사장의 향후 행보도 주목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본업 자체 어떤 바이오 시밀러 사업은 지금 갖춰진 어떤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잘 이제 굴러갈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뭐 여러 빅팜들 어떤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략을 잘 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전문 경영인들 비롯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신약은 다르죠. 신약은 이건 굉장한 오너의 의지입니다. 돈만 계속 투입되면서 이게 이제 뭐 현금이 창출되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뒤죠. 그러니까 이제 SK 같이 막 대기업들이 SK 바이오팜 만들어가지고 거의 20년 걸려서 2개 만들었잖아요. FDA 승인 받은 거. 그러니까 돈만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본다면 이거는 오너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서진석 수석 부사장의 행보가 여기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조금 더 탄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죠. 보면 이제 어떤 재벌 그룹들 있잖아요. 삼성이든 SK든 뭐 한화든 뭐 있지? 현대차 그룹이든 그 이제 뭐 그
뭐죠? 정의선 체제, 한화도 이제 김동관 체제, SK도 이제 최태원 체제, 삼성도 이제 이재용 체제에서 이제 후계자들이 이제 일선에 나서잖아요. 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뭡니까? 신성장 동력을 그들이 이제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어떤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명분을 삼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셀트론도 규모 자체는 뭐 거의 뭐 재벌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진석 부사장이 이 지분을 뭐 어떻게 뭐 공익적으로 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장남에게 주겠죠. 그런 데 있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땐 신약 개발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익수다의 이사회까지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 이게 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합병 자체가 일단은 오너 2세에게 증여한 데 있어가지고도 계열사 지배력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수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진석 수석 부사장의 힘을 좀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일단 소유 경영 분리를 강조해 왔는데요. 일단 지금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는 향후 봐야 되겠죠. 근데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아마 뭐 드라이브를 좀 걸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서진석 수석 부사장이 이제 셀트론 스킨큐어를 맡았었는데 뭐 최근 3년 재무제표를 보니까 계속 적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확실하게 성과를 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향후에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뭔가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행보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셀트론 신약 개발 행보에도 발을 들인 상황이다. 서수석 부사장은 지난 6월 항체약물 접합체 ADC를 개발한 영국 제약사 익수다 테라피틱스의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셀트론은 6월 7일 익수다 테라피틱스에 약 530억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익수다는 효율적인 항암제 개발에 필요한 ADC를 개발한 회사인 만큼 셀트론의 항암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생산에 주력하던 셀트론이 최근 신약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02년 회사 설립 이후 19년 만에 레키로나라는 첫 신약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이어서 백신 개발도 공식화했습니다. 아까 이제 알아본 그 트라이얼 잉크사와 계약을 맺고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고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향후 여러 어떤 신약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셀트론이 앞으로 3사 합병에 성공하고 차츰 신약 개발 회사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수석 부사장의 역할은 계속 주목될 것이다. 단일 지주회사인 셀트론 홀딩스의 이사회 구성은 합병 후에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진석 부사장이 그대로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셀트론의 하반기의 어떤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바이오 섹터의 어떤 분위기도 지금 개선되고 있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시장을 좀 주도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셀트론 그룹이 그런 바이오 섹터의 흐름과 뭐 반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 뭐 mRNA 백신 개발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애플카 개발 실무진들이 최근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요. 배터리 전장 쪽의 협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를 한 게 아니었을까. 특히나 이제 SK그룹과 LG전자와 협의 진행했을 걸로 관측이 되고 있고, 어쨌든 뭐 애플카 만드는데 배터리 필요하고 뭐 전장 여러 부품들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터 필요하고. 그게 지금 뭐 한국 업체들이 뭐 쥐고 있잖아요. 뭐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애플카를 향후에 만들게 될 때 한국을 빼놓고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극비리에 발문한 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내용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SK그룹 등 복수의 한국 기업을 방문했다는 건 SK하고 뭐 LG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두 기업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전자, LG노텍까지 이렇게 좀 관련주로서 좀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일 이제 자동차 부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애플의 애플카 실무진이 전용기까지 타고 왔네요. 전용기 편으로 SK그룹과 복수의 자동차 부품 업체를 찾았다. 방문 닫는 국내외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전용기를 이용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전용기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C레벨이 아니라 개발 등 사업 실무진으로 구성이 됐다는 측면이 뭔가 좀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 와서 좀 구체적인 어떤 뭔가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어디 만나는지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뭐 아마 다음 주 주식시장에서는 아마 만난 기업들의 주가 갑자기 튀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 기업이 만났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과는 만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협상이 좀 파토나면서 만나지 않았나 보네요. 애플의 애플카 실무진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서 SK를 비롯한 복수의 기업과 만난 뒤 일본 도요타와의 미팅을 위해서 이동을 했다. 이번 방안에는 몇몇 자동차 부품 업체도 포함되어 있지만 협의 내용은 해당 업체만 알고 있을 뿐 모든 것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이 됐다. 업계에서는 이제 SK이노베이션 쪽하고 마그나하고 합작사 세운 LG전자 등과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렇죠. 뭐 일반 내연기관 부품 업체랑 만나서 얘기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애플은 애플카 배터리로 중국 업체가 주로 채용하는 LFP를 채용하기로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그동안 국내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CATL, BYD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배터리 공급 업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애플이 중국 거 배터리를 다 사용한다? 100%?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한국 업체하고의 협업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배터리 개발 총괄이 LG화학과 삼성 SDI에서 개발 및 연구 소장을 지낸 뭐 A씨라는 분인가 봅니다. A씨라는 점도 국산 파우치 채용 가능성이 엿보인다. A 총괄은 국내 리튬이온 파우치 기술의 근간을 만든 인물이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구체화된다면 이건 뭐 모멘텀 굉장히 큰 거죠. 지난달 마그나와 손잡고 LG전자가 이제 그 이파워 트레인을 출범시켰죠. LG전자도 애플 실무진과의 미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어쨌든 모터, 인버터 이런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구성하는 구동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애플카와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죠. 그래서 마그나는 이미 뭐 애플을 위한 차량을 제작할 준비가 돼 있다. 북미 공장 증설 의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어떤 애플 측의 어떤 협력 구애를 좀 내비쳤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애플카가 어디랑 한다, 뭐 어떻게 한다는 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기대감들이 좀 새록새록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꾸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가석방이 다음 주에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법무부가 이제 9일 가석방 심사위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어떤 가능성들 하면 뭐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들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분이 이제 가석방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투자 발표죠. M&A야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거고 선정하고 하는 것들이
투자 발표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하고 어디 만들고 이게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숫자로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20조 투자한다니 30조 투자한다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줘야 숫자가 나와주고 어디 공식적인 발표가 돼야 그 실적 추정이든 뭐든 기대감의 어떤 그 가시화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대량으로 확 들어온 게 이거랑 좀 연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음 한 주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삼성전자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11일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하는데 지금 샤오미의 추격이 굉장히 거셉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이 기사 좀 보죠. 지난 이제 1월 달에 출시한 갤럭시 S21이 좀 좋지 않았죠, 성과가. 그래서 이번에 폴더블 폰으로 좀 승부를 좀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크게 만들고 있고, 또 이 폴더블 폰이 최초로 이제 S펜도 탑재가 되고 시그니처 로 이제 키우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일 날 공개되는 요 새 폴더블 폰이 굉장히 좀 삼성전자에게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될 걸로 생각되고요. 일단 지난 6월 달에 중국 샤오미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좀 내줬습니다. 뭐 연간으로 따지면 뭐 아니겠지만 일단은 뭐 월 단위로 저렇게 됐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섭죠. 일단 갤럭시 Z 폴드 3의 출고가를 전작보다 40만원 낮춰서 200만원 아래로 책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갤럭시 노트를 이제 단종시켜버리고 요걸로 한다. 900만 대 이상 보장됐던 갤럭시 노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가격 부담을 낮췄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노트만 쓰고 있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나오는 거 정말 보고 싶네요, 저도. 그래서 요 폴더블 폰 공개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리포트에서 보면요.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폴더블 스마트폰 전략을 좀 예감한다 해서 글로벌 연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 전망에서 상당히 좀 올해 점핑하는 걸 예상하고 있고요. 8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갤럭시 노트를 대체할 것이다. 내년도 1400만 대. 2023년도에는 애플까지 진입하면서 삼성은 2100만 대를 좀 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1000만 대 판매로 플래그십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고, 애플이 폴더블 쪽으로 진입한다는 게 확정된다 뭐 이러면 사실상 폴더블의 어떤 굉장히 시장 확대, 본격 개화가 되는 어떤 부분에서 볼 때 기대를 좀 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폴더블 관련주들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렇게 좀 전략들 세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이 구도가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한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심학산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